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8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같으면은 이렇게 무더울 때 왜 휴가 갔느냐고 아마 선동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휴가 갔느냐고 질책하는 보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더워도 또 무더울수록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군사 기밀 문서인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군사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개적 발언을 하고 있는 유일한 예비역 장성인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이 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청와대 대변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과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좀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철룡 전 육군소장의 이 문제 제기가 흥미로운 것은 한철룡 육군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군에서 강제 전역당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군사 2급 비밀문서인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무단 공개했다. 이 문건은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부속문서다. 군사기밀의 무단 공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청와대의 무단 공개는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그 결과 서울신문은 그동안 보수 야당과 당시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군 수뇌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차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무사가 계엄 시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계획은 물론 여의도와 광화문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할 계획이었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하니 국민들이 언뜻 느끼기에 마치 분이 반란을 일으킬 집단처럼 들리게 마련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노리고 법과 규정까지 어겨가며 계엄 문건을 공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한철룡 장군의 지적은 청와대가 반군 선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언론을 오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이 금지한 군사기밀까지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청와대를 지금 선동기관으로 규정하는 아주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한철룡 장군은 주장합니다. 호은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군 본연의 임무이다. 헌법 제77조 2항의 계엄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임무가 다음과 같이 즉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계엄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2급 비밀을 무단 공개한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계엄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그것만 딱 듣고 있으면 뭐 여의도 국회에 장갑차 전차가 등장하고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거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게 다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대비 계획이었다. 매뉴얼 정도였다. 이걸 가지고 지금 쿠데타 계획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2급 비밀을 무단 공개한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며 변명을 하는데 군사기밀보호법 7조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는 비밀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국방장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멋대로 군사기밀을 공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2급 비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도 그 문서를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더니 국방부가 2급 비밀이라면서 못 주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2급 비밀을 가지고 가서 폭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방부의 조치가 이 김의겸 대변인이 2급 비밀을 공개한 이후에 이게 법률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문서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렸느냐 하면은 그 문서는 작성자는 2급 비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을 비밀로 등재를 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누락을 시켰다. 따라서 등재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2급 비밀로 보기가 힘들다. 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김의겸 대변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회의를 했다. 이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용철 예비역 육군소장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보안규칙 위반이라는 뜻이죠. 보안위규 트라우마가 있다. 청와대 권력은 없는 죄도 만들어냈었다. 내가 직접 겪었다. DJ 정부 시절 2002년 10월 4일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정보를 묵살한 사건을 증언한 자리에서 내가 여기 이 블랙북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야단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격을 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결정적 도발 행위가 없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당시 여당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낙연 현 총리와 장영달 현 기무개혁 TF위원장이 선봉에 서 있었다. 급기야는 청와대가 나를 당장 구속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자 법무관리관 김장군은 내가 도주와 인멸의 우려가 없고 비밀 누설도 아니라고 주장해서 나는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보안위규와 보안규칙 위반과 북한의 도발 정보 관련 허위 진술 등으로 중징계 정직 1개월을 받고 강제로 전역을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언론도 내가 비밀인 블랙북의 존재를 누설했다며 매도했었다. 또한 언론은 묵살된 북의 도발 정보도 더 이상 캐려고 노력도 안 했다. 블랙북은 보안을 지키기 위한 위장 명칭으로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니다. 또 그 블랙북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정보를 이미 묵살하느라고 삭제해버려서 비밀 내용이 빠진 보고서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보안 위규까지 포함하여 나에게 중징계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나는 명예를 회복한 적이 있다. 또한 2015년에 상영된 관객 6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연평해전에서 당시 묵살되었던 북한의 도발 정보의 진실이 13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었다. 진실은 하나이고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 내가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 권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과 비밀 누설이 아닌데도 군복을 벗을 정도로 처벌을 받았는데 2급 기밀을 공개하여 누설한 청와대 대변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7월 27일 청와대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하여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행 중인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전시계엄은 합참의
합참 계엄과의 임무이나 비상사태 시의 계엄계획 수립에는 능력이 제한되고 또 기무사가 계엄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령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계획 수립을 기무사에 지시한 사항인데 조직의 수장은 권한 내에서 임무 조정이 가능하다. 임무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무사 계엄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보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철룡 장관도 대통령이 지금 수사 중인데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미리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방장관이 어느 쪽에서 문서를 만들지는 자기 권한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다. 전시계엄일 경우에는 합참에서 하는 게 맞지만은 이 경우에는 전시가 아니고 비상사태 시, 소요사태 등에 대비한 것이므로 그것은 오히려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변인의 불법적 비밀 공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초헌법적인 발언, 수사 중인 사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예단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를 표방한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씁쓸한 마음으로 자문해 본다. 이상입니다. 한철룡 전 육군 소장의 충고였습니다.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철룡 장군 한 사람 입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에 복무했던 장성들이 지금 생존자가 몇천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몇천 명 중에 한 명밖에 옳은 소리, 용감한 말을 하지 않는지. 침묵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는 굴종입니다. 감사합니다.